당신이 장수할 수 있는 후보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5가지 테스트.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몸이 장수할 잠재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은 신체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테스트 5가지입니다. 양성 결과는 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하며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직접 테스트하고 건강을 관리해보세요. 1.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속도로 계속 걸어보세요. 영국 레스터 대학교는 7년간 47만 5천 명의 보행 속도와 체질량 지수, BMI를 추적 조사하고 데이터 모델을 분석하여 기대 수명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남녀의 BMI와 관계없이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느리게 걷는 여성의 평균 수명은 72.4세인 반면 빠르게 걷는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7에서 87.8세입니다. 느리게 걷는 남성의 평균 수명은 64.8세인 반면 빠르게 걷는 남성의 평균 수명은 85.2에서 86.8세입니다. 즉,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15에서 20년 더 오래 삽니다. 2022년 커뮤니케이션 생물학, 커뮤니케이션즈 바이알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빠른 보행 속도는 젊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빠른 속도로 걷는 사람은 중년이 될 무렵 생물학적으로 약 16년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 속도가 백혈구 텔로미어 길이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더 빨리 걷는 사람은 텔로미어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텔로미어는 노화의 바이오마커이며 텔로미어가 길수록 노화가 더디게 진행됨을 나타냅니다. 노인병원 노인건강통합의료연구실 소장은 빠른 걸음걸이가 실제로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걸음걸이는 심폐기능이 양호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심장과 호흡기에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심폐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서 자연스럽게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은 바닥에 4m 길이의 선을 긋고 그 거리를 정상 속도로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후 4로 나누어 자신의 보행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자가 측정하여 전년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속도가 크게 감소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영국 의학 저널 B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8% 감소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신진대사와 혈중 지질 수치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체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및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자들이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이 전체 사망률 및 특정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연구는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 WHR, 이 비만과 건강의 예측 인자임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WHR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비율을 나타내며 WHR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사과 형체형을 보이며 대부분의 지방은 복부에 축적됩니다. 중국 역학 저널, 차이니즈 저널 오브 에피디미알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큰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더 높으며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위험은 더욱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허리둘레가 너무 크면 뇌졸중 위험이 여성은 83%, 남성은 72%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허리둘레를 85cm, 80cm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남녀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비율을 0.9, 0.8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비율을 신중하게 준수하고 적절한 시기에 체중 감량을 시행해야 합니다. 3. 60세가 넘으면 체중이 이 수치에 가까울수록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61세에서 81세 사이의 여성 5만 4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체중은 연구 시작 시 3년차, 그리고 10년차에 측정되었습니다. 체중 변화에 따라 대상자는 체중 안정, 변화 5%, 체중 증가, 변화 5%, 체중 감소 5%의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성의 56%가 최소 90세까지 살았습니다. 분석 결과, 체중이 안정적인 여성은 90세 이상까지 살 확률이 더 높았고, 장수 가능성은 다른 두 그룹보다 1.2에서 2배 높았습니다. 노년에 날씬한 게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에서는 노인은 뚱뚱한 게 낫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뚱뚱한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날씬한 게 나을까요? 노인의 경우 약간 과체중이 더 건강한 생리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노인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적당한 과체중은 장기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관련 기준은 18세에서 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의 체질량 지수, BMI, 범위를 18.5에서 23.9로, 65세 이상 노인의 체질량 지수, BMI, 범위를 20에서 26.9%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노인의 경우 22에서 26.9%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4. 앉아서 일어서기 시험 점수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최근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앉기서기 테스트를 통해 중년 및 노년층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사망 및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46세에서 75세 사이의 4,2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무런 도움 없이 선 자세에서 안정적으로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동작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앉기와 일어서는 동작은 각각 5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앉았다, 일어서기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10점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0에서 4점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사 위험이 3.84배,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6.05배 높았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로 건강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앉았다, 일어서기 검사는 근력, 유연성, 균형 능력과 같은 핵심 지표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중 하나라도 저하되면 중장년층의 생존율이 감소합니다. 앉거나 서는 능력이 부족한 노인은 일반적으로 근력이 약하고 체지방이 과도하며 유연성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겪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대 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5.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나요?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서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감소하는데 이는 신경근 노화의 주요 지표입니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2022년에 이미 수행되었으며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어츠 메더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인 사람 중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신체의 균형 능력이 저하되면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노인에게 낙상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임상 자료에 따르면 낙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부상 및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수는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지표들을 비교하여 본인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체력 등의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 개선해야 합니다.